왜냐하면 내 산하에서는 큰 조직이 만들어지도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에 팔아가지고라도 생계비를, 활동비를 벌여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당장에 몇 달러 벌기 위해서 안 팔아도 되지만은 파는 것을 자기가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한 사람이 팔면은 내가 잘 파는 연습을 해놓으면은 그걸 보고 10사람이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그 10사람을 100사람이 따라서 하고 1000사람이 따라서 하고 10,000명, 10만 명이 따라서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원본을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가끔 우리 박정수 총무부장님이랑 식사하러 가면은 제가 막 거기 식당의 아줌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박정수 총무부장은 맨날 가는 식당인데 그 아줌마는 우리 제품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왜 얘기도 안 했냐고. 그러면서 박 총장님은 아유, 회장님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걸 또 습관적으로 해요. 화장품 뭐 쓰세요? 잠깐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화장품 장사예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뉴스에 100배나 좋다고 나왔는데요. 엄청 좋거든요. 제 피부 좋죠. 아줌마 비싼 화장품 괜히 쓰지 말고 이거 써봐. 이거 얘기하는데요. 이거 카드 긁는 동안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이제 누구 보고 제품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파는 것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가고 책 보고 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안 팔아도 되는 입장이라도 내가 이렇게 팔면은 수십 사람이 하게 될 거다. 내가 명단 작성 안 하고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난 명단 작성 안 하고도 머릿속에 쫙 다 꿰고 있다 할지라도 명단 작성을 하라 이거예요. 왜? 머리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저거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나는 명단 작성 안 한다.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루 연락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단 작성은 해야 된다. 왜? 내가 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원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제가 되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조직은 무럭무럭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없지가 않았고 욕을 먹는 부분도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회사든 아니면 불법적인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든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는 당연히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정상적이라고 하는 회사들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대체로 좀 비쌌어요. 그렇죠? 약간 비쌌어요.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비쌌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제품을 싸게 주면서도 수당은 갖게 주거나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경영을 철저하게 무인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수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품이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30년, 50년 동안 성장을 해왔던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파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성장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애틀까지 불길이 옮겨 붙은 것도 회사에서 먼저 나가고 회사를 차려놓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더라. 한번 써봐. 그래서 보내와서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내가 주변에다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싸고 좋으니까 소개가 된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써본 사람들이 이걸 내 비즈니스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야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 같으면 내가 누구한테 팔더라도 내가 욕 안 먹을 수가 있겠구나. 떳떳하게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 돈을 벌더라도 욕 먹는다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아마 여기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런 교민 사회가 좁다 보니까 욕 먹는 것은 끔찍이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돈이 벌린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써본 사람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산업사회가 축소가 되면서 공장에는 자동화 기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자리가 옛날처럼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장사하는 쪽으로, 이런 서비스업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로드샵은 이미 가게들로 넘쳐나고 있고,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샵 하나 해보려고 하면은 이미 샵들이 널려 있어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은 더더욱 그래요. 어느 골목에 들어가면은 식당이 수십 개가 있어. 거기에서 되는 식당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팔이 날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들어가서 일해봐야 되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점포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이거는 하다가 망해도 그만인 거예요. 왜?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에는 이것이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금융 피라미드까지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은 그거를 해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비전 있는 사업이고, 그런 정당한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는 엉터리하고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까지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업이 50년 전에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은 그 사업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마치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한국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것이 더 잘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미국 땅에 오고 있는 현상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핸드폰도 모토로라가 한국 시장을 다 먹었었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을 우리 한국 제품들이 다 차지하고 도리어 미국 시장에 와서 지금 삼성, 애니콜, LG 제품들이 팔려나가고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전부 미국 자동차들, 포드 이런 자동차들이 왔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차보다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서 오는 차는 세계 최고의 차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10여 년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왜? 한국 자동차 회사만 납품을 해본 것이 아니고 미국 회사, 일본 회사, 독일 회사도 납품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품질이 까다로운 데가 어디냐면요, 일본보다도 더 까다롭게 하는 데가 현대 자동차예요. 품질이 너무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디트로이트 처음 들어갔을 때 AQL 에버리지 퀄리티 레벨이라는 이 책을 이만한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 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시코먼 아저씨가, 그게 이제 포세싱 디파트먼트의 매니저인데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회사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책을 하나 툭 주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현대 자동차에 하고 있는 것보다도 까다롭지는 않은 거예요. 책은 두꺼웠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하다. 지금도 이 미국 자동차가 이 고장률이 높고 품질 만족이 안 되고 기름을 많이 먹고 하는 데는 그런 이제 품질 기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품질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일본보다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를 석권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 일본 자동차 성장 속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앞으로 일본 자동차 다 따라잡을 겁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까지 가서도 한국 자동차들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난리예요 지금. 너무너무 옵션도 많고 차도 잘 만들어진 데다가 이쁘게까지, 요즘 디자인도 보면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국에서 전에 하던 회사를 할 때 벤츠 S500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꿈의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그 차는 절대 고장 안 나는 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요, 아이고 트랜스미션도 한번 나가가지고 1,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고쳤지요. 문이 어느 날 올라가는 것이 서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는 절대 고장 안 나는 차인 줄 알고 샀더니만 고장이 나. 그래서 이번에는 에쿠스를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에쿠스가 전에 탔던 벤츠 이상으로 좋아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벤츠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네시스도 들어왔고 이제 에쿠스가 지금 여기 제네시스의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겁니다. 럭셔리 모델로 해가지고 제네시스 럭셔리로 해서 한국에는 에쿠스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전 시장에 들어왔죠. 그 차는 렉서스하고 그 다음에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인데 제가 타보니까 전혀 뒤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국 품질들이 이렇게 올라간. 지난달에 프랑크푸르트에 갔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이 한국의 식민지가 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프랑크푸르트 공항 앞에 가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앞에 광고용 깃발들이 쫙 꼽혀 있는데 거기에 현대 하고 쫙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커다란 손이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삼성 애니콜을 턱 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독일에 가서 여기저기에 막 현대 깃발이 꽂히지. 그 다음에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는 카터 있잖아요. 거기에 기아 모터스하고 탁 쓰여 있지. 그러니까 막 이 한국 제품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널려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독일 사람들이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독일이 한국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늘 정도까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은 그동안 뭔가를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데는요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잘 못했는 거예요. 남은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그것만 하나 극복만 하면은요 우리는요 미국 사람들보다도 일본 사람들보다도 몇 배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제품 만드는 걸 보면 더 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보면 다 미국 현지 애들보다도 공부 잘해서 되게 수석은 우리 애들이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장사를 좀 천시 여기는 그 생각만 버리고 남 밑에 서빙하는 것, 종로로 다는 것만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이 미국 천지에 이 한국의 깃발을, 이 애터미의 깃발을 전 미국에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열망을 보니까 저는 더 확신이 생기고 정말 부지런히 이 미국 회사에 필요한 이런 준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고 돌아갑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